오늘도 저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신 오 약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. 네, 사실 GLP-1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계열의 다이어트 약물인지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삭센다나 위고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는데 정확히 뭘까요? 그러니까 GLP-1은 이제 호르몬의 한 종류인데요. 이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, 그래서 앞 글자를 따가지고 GLP-1이라고 하는 건데, 이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분비가 돼요. 그래서 GLP-1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네. 혈당을 낮추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된 건데, 특이하게 얘가 혈당도 낮추지만은 이제 위장 운동도 감소시켜요.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위장 운동이 감소가 되니까 소화가 천천히 되겠죠. 그리고 또 식욕도 좀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죠. 아, 이런 GLP-1을 우리가 약으로 만들어야겠다. 그래서 GLP-1과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GLP-1 수용체에 작용하는, 즉 GLP-1 수용체 작용제를 만든 거고요. 유명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삭센다, 위고비, 그리고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마운자로 같은 게 있고요. 원래 GLP-1 수용체 작용제는 말씀드렸듯이 당뇨병 치료제, 특히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건데, 오히려 이게 식욕을 억제하고 당연히 체중에 감량되니까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, 비만 치료약, 오히려 이쪽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죠. GLP-1 주사를 맞으면 살은 정말 잘 빠진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한 부작용들이 많을까요? 이게 이제 인슐린 작용이 촉진돼서 혈당이 저하되는 원리잖아요. 네. 그러면서 이게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시키고 또 위장 운동을 얘가 지연시켜요. 네.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 느려지다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속도 더부룩하고, 네. 또 음식이 장 속에서 발효가 많이 되니까 가스 차는 거 같고 변비 있을 수도 있고, 뭔가 위도 펑퍼짐하게 불편하고, 이런 부작용이 계속 있는 거죠. 그럼 이런 부작용은 그냥 참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? 그렇지는 않죠. 왜냐하면 부작용이 사실은 이런 GLP-1의 작용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건데, 함께 소화 효소를 드시거나, 그리고 이제 가스 차는 것 같으면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나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걸 함께 섭취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뱃속에 있는 음식이 좀 분해가 촉진되니까 위장 불편감은 좀 줄고, 또 이제 어떤 장 속에서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가스가 더 많이 차니까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나쁜 세균을 줄여주니까 이런 가스 차고 이런 불편함도 줄고. 자,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래가지고 이런 보충제로 GLP-1 서포트, 이런 아예 이름을 그렇게 붙인 제품도 판매하고 있어요. 네, 그럼 약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GLP-1 주사를 이용하면서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요? 이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우선 흔히 말하는 이제 효소 제품, 이런 제품들이 이제 쌀이나 보리나 현미 같은 이런 곡류를 발효시킨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우리 이제 인체에 있는 소화 요소의 작용을 도와줘요.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은 음식이 분해가 잘 되니까 당연히 뭔가 위장이 불편하고 이런 게 줄겠죠. 두 번째로 이 프로바이오틱스, 흔히 유산균이라고도 하죠. 장내 세균총이 이상해지는 걸 막아서 가스 차거나 변비 생기거나 이런 걸 좀 막아줄 수 있고요. 또 장내 세균총이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요, 면역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. 네, 네. 그리고 또 실제 다이어트 하시는 여성분들 보면은 살이 빠지고 나서 자꾸 어디 여기 아픈 것 같다, 감기가 잘 걸리는 네. 것 같다, 면역이 저하되는 것 맞아요, 같다, 맞아요. 다 피부에 연관이 뭔가 있군요. 염증이 잘 생긴다, 네. 이런 걸 많이 호소하시는데, 그런 것들이 어떤 세균총 손상으로 인한 염증 증가, 어떤 면역 이상과도 관련이 있거든요. 근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런 걸 좀 예방해 줄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고, 또 최근에는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많이 드시는데, 이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낸 물질인데, 이 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흔히 말하는 단쇄 지방산이 유명하죠. 영어로는 이제 SCFA, 쇼트 체인 패티 엑시드, 그래서 단쇄 지방산인데, 그 중에서도 이제 뷰티레이트, 흔히 말하는 낙산이 유명하죠. 네. 이런 것들도 장의 어떤 점막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, 염증을 억제하기도 하고,
장내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익하다 보는 거고 아예 그래서 이 GLP-1을 주사를 맞으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랑 포스트바이오틱스 또 프로바이오틱스 증식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걸 아예 함께 섭취하는 분도 많아요. 아이고, 섭취할 게 정말 많네요. 이런 보충제가 위장장애 부작용 예방하는 거 말고도 살 빠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사실 이게 이런 보충제가 이걸 먹는다고 얘가 직접적으로 체중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런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내축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. 이 장내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장과 뇌가 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장이 좀 안정되고 장내 세균총이 정상으로 들어오면은 뇌도 안정이 되는 거죠. 그럼 우리 여러 가지 호르몬 균형이라든지 뭔가 이상한 식욕들, 흔히 말하는 뭐 요요 현상, 살 빠지고 나니까 네. 뭐를 많이 먹고 싶다. 아니면은 뭐 월경이 다가오니까 뭐를 막 먹고 싶다. 네. 이런 어떤 걸 좀 줄여주는. 네, 정신적인 안정감. 안정감을 네. 주는 거죠. 그래서 뭐 요요 방지라든지 과식 예방,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후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것들 이런 걸 억제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면 사실 요요 현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. GLP-1 주사는 좀 괜찮을까요? 당연히 이런 GLP-1 주사도 약을 통해서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거고 또 어떤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약을 중지하면은 당연히 다시 식욕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위장 운동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러면 당연히 또 다시 살이 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GLP-1으로 체중을 감량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특히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의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요. 네. 이 근육이 늘어날수록 기초 대사율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이만큼 먹었으면은 뭐 살이 요만큼 쪘다면은 근육이 늘어나면은 기초 대사율이 늘어나니까 이만큼 먹어도 살은 요만큼 찌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근육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근육이 많아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남는 이런 에너지 같은 거를 잘 저장했다가 네. 또 재사용하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요요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어요. 음식이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면은 막 배고픔을 못 참고 이러는 거니까. 그래서 결국은 근육을 키워야 한다. 그래야 기초 대사율도 늘고 요요 현상도 막을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네. 요즘엔 병원 처방 없이도 다이어트 약이나 관련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. 혹시 다이어트 약을 시작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있을까요? 그래서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다이어트 약을 드시려는 분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게 아닌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, 부정맥, 심근경색 네. 이런 질환 병력이 있으면은요 식욕을 억제하거나 대사를 촉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좀 긴장을 시키고 몸에 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약들은 작용 기전에서 뭐 혈압을 올린다든지 심장에 무리를 준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. 위험하죠. 두 번째로 이런 정신질환에 혹시 과거력이 있지 않는지 뭐 정신질환이라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조현병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, 공황장애, 불안장애 굉장히 흔한 병이 네, 숫자잖아요. 맞아요. 예, 이런 것들이 병력이 있는 경우에 다이어트 약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이게 뇌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다이어트 과정 자체가 또 스트레스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또 역시 뭐 뇌에 영향을 주고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나 이런 정신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뭐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 초조해질 수도 있고 또 이런 과정 때문에 살이 빠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심한 요요 현상으로 다시 폭식이 올 수도 있고 네. 그래도 의외로 다이어트에 실패했다, 뭐 살 빠졌다가 더 쪘다 이런 분들 보면은 불안장애나 우울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또 이제 어떤 살 빠지는 과정에서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뭐 간이나 신장 쪽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다이어트 약들도 다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니까 그런 거 안 좋은 분들은 미리 의사 약사랑 상의하시면 좋고 또 뭐 네 번째로 이런 식습관이나 수면 상태가 안 좋은 분들 네.
그래서 가뜩이나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음식을 안 드시게 되는데 원래 음식을 안 드셨거나 어떤 잠이 부족했거나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과정에서 증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고 네. 또 살도 잘 안 빠집니다. 오히려 폭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은 현재 이게 약을 드시는 분들 당뇨병이 있거나 우울증 약을 드시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그런 분들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. 또 다이어트 약 자체가 이런 어떤 질환의 어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도 미리 의사 약사랑 상의하시는 게 좋겠죠. 뭐 위고비, 삭센다, 마운자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다이어트의 보조 수단인 거잖아요. 결국 체중 감량은 되겠지만 이 감량된 체중이 유지되려면은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습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키우는 운동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.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어트 약이 뭐 쉽게 살을 뺄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만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네, 그러니까 맞습니다. 운함용을 안 하도록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. 단순히 주사만 맞고 살만 빠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의할 게 많네요. 다이어트 약은 처방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요. 내 몸에 맞게 똑똑하게 관리하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그럼 건강의 모든 것 헬스 컨슈머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.